네, 안녕하세요. 돈마르TV의 한동훈입니다. 오늘은 좀 경제적인 내용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참 많이 올랐습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집이 없으신 분들은 또 굉장히 또 힘들 수 있는 좀 집값이 좀 내려갔으면은 이런 바람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일본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급등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있었습니다. 일단 일본이 경제 성장을 했죠. 원래는 이제 싸구려 제품으로 인식되다가 점점 이제 고가 인식으로 가게 되면서 일본의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때 이제 일본이 많은 버는 돈을 가지고 기축통화에 대한 야욕을 가지게 되죠. 기축통화라는 게 뭡니까?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죠. 최근에 이제 중국이 기축통화에 도전을 좀 하다가 지금 트럼프한테 대규모로 좀 공습을 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자신의 어떤 영역에 도전하는 것을 갖다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의 기축통화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일본을 갖다 대규모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너네 까불지 마라. 까불다가 좀 한 대 맞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입니다. 플라자 호텔에서 있었던 이 플라자 합의인데요. 이때 바로 이제 엔화의 가치를 급등시키기로 하는, 그때 이제 마르크와도 마찬가지 독일의 이제 마르크와도 같이 급등시키는 이런 이제 협의를 맺게 됩니다. 근데 독일은 워낙 괜찮게 좀 버텨내 왔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야금야금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이제 저성장을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기가 이제 많이 나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업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제 기업이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자금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바로 증권이라던가 부동산 이쪽으로 투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과거 이제 증권이라던가 부동산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수출에 대한 타격이 받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하죠. 엔화 가치가 자꾸 올라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이 급증하게 되겠죠. 저금리니까 대출이 급증하게 되고요. 그 대출이 급증하게 되죠. 그럼 또 저금리가 낮아지고 또 돈을 빌려서 또 투자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부동산의 대박적인 폭발적인 상승이 발생이 됐던 게 바로 일본의 역사입니다. 근데 일본이 잘 나가다가 단 하나에 걸려버렸습니다. 바로 이 물가 급등입니다.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다가 물가 급등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랴부랴 금리를 인상을 했던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즉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80% 폭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이제 이때 발생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을 아직 가파르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버틸 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어떤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4%에 육박했던 이 기준금리가 1.25까지 내려갔다가 이제서 다시 2.5로 좀 올려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주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조금 다양스러운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력 산업들이 수출 부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처가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기업체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기업들도 투자를 하지 않고 부동산 쪽으로 많이 접근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금리 상태가 좀 초장기적으로 연출이 됐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높을 때는 전세를 놓으신 분들이 그 전세금으로 은행에 넣어서 은행 이자 가지고 버틸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에 전세가 많이 만연했었고,
이 전세 이 제도는 한국에만 있다라는 거 이제 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급등하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가가 급등하게 되면 내 돈의 즉 레버리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내가 빚을 만약에 주택 가격이 1억이다라고 하면 전세가율이 70%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3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갭 투자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갭 투자가 이제 만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르는 진짜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손해보고는 안 판다. 주식 같은 경우는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해보고라도 팔죠. 매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뭐하러, 나 살면 되는데 손해보고 왜 팔아? 이런 이제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다. 바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라는 게 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에 2011년까지는 우리가 가세표준으로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세표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법무사들이 그냥 50% 정도 낮게 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제 안철수가 이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거든요. 원래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었던 부분들이고 모두가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탈세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한번 당했던 사람이 안철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만약에 1억에 매매를 했으면 가세표준, 즉 뭐 얼마 될까요? 대략 한 가격이 한 뭐 60% 정도, 뭐 1억에 샀으면 6천만 원 정도에서 신고를 했으면 그 신고를 받아준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세금을 매겼던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인식을 하면서 실거래가로 바꿔버리게 됐죠. 그래서 실거래가 바꾸면 어떻게 됐습니까? 등기부 등본에 내가 얼마에 이 주택을 샀는지 딱 하고 찍혀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격 급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주변 소문 이전이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 주위에서 쉽게 봅시다. 현재 10억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갑자기 12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소문이 퍼지겠죠. 그러면 12억 이하로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 가격에 단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약해 보면 장기 저금리 유지됐고 전세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전세 가율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거의 80%까지 육박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전세 갈 바에는 집을 사자. 그래서 실구매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여기에서 바로 투기 세력이 유입이 됩니다. 이 투기 세력이 유입이 될 때 바로 이 실거래가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세력이 유입되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투기 세력들, 아파트 투기 세력들 작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변에 저가 참여로다가 여기저기 집을 좀 사놓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 제도를 역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아파트 가격이 공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밑에서 한 7억에 많이 사놨다 치죠. 한 10채, 20채를 사놨다 칩시다. 자, 그러면 한두 채 정도를 거래를 해버립니다. 실거래로. 그래서 높게 거래를 해버리죠. 뭐 9억 이런 식으로 한 개 정도를 계약을 딱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가격 소문이 퍼지겠죠. 그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또 한 개를 또 계약을 해버리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주위에서 매물을 내놓지 않게 되는 거죠. 주변에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주부님들이라 보시면 우리 옆집에 10여 개 거래됐대. 이렇게 소문이 퍼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격이 그냥 거기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투기 세력이 유입될 때는 그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또 한 차례 또 다시 또 올려버리죠. 이제는 14억에 거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거래는 거의 없는데 가격만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작전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부동산은 주식시장보다 더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스타 강사가 활동을 하게 되죠. 부동산 스타 강사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싶은 사람들은 그 가격에 10%, 20%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 효과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아파트 또는 부동산 거래 실종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그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죠. 저금리, 갭투자, 투기세력 이 세 개가 합쳐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느냐. 이제 금리 인상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만약 하게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선 지 얼마 됐고요. 그럼 이제 고점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향후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야단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금리를 주목해야 됩니다. 만약에 물가, 금리를 주목하기 전에 더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경제가 안 좋아도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금리를 이제 인상시킨다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이 부동산의 어떤 폭탄이 터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갭이 엄청 크기 때문에 20% 빠지는 거는 사실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도 아닐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뭐라 그랬죠? 지금 당장 금리 인상 위험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FOMC, 즉 미국의 FOMC 회의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있고요, 비둘기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금리 인상을 완화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지금은 미국 경제가 이렇게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매파적 발언보다는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올해 금리 인상이 1회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금리가 크게 올라갈 이유는 현재까지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한 1, 2년 정도 또는 3년 정도까지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부동산 대폭락 사건은 향후 1, 2년 내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저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물가가 폭등을 한다. 만약에 유가가 폭등을 하고 뭐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지겠죠.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되는 것은 뒤늦게 이제 나는 투기 목적이 아닌데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주거용으로 사셨던 이 국민들이 향후에 이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우리가 부동산 사실 때는 항상 우리 금리 동향을 항상 예의주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돈마니TV의 한동훈이었습니다.